어드바이저가 뭡니까? 뭐 충고해주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조언도 해주고 좋은 쪽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 쌍방가시를 다 교환을 하라고 했답니다. 쌍방가시인데 그냥 수리를 하라 했대요. 열받아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비스 센터에서도요, 저희 공장하고 하는 일 사실 똑같아요.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정말 큰 수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서비스 센터가 좋은 게 진단기가 있어요. 요새 벤츠도 그렇고 전용 진단기라 해가지고 저희 같은 사설 공업사라고 하죠. 그 공업사에는 벤츠나 BMW 이런 진단할 수 있는 그 기계, 그런 프로그램을 배출을 잘 안 합니다. 지네들끼리 다 처먹으려고. 근데 중요한 건 싸게 받으면 낫지 비싸게 받으면서 밖에 풀질 않아요. 이게 진짜 횡포죠. 횡포, 갑질. 고객들한테 돈 많이 쳐받고, 사설업체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 안 해주고, 해킹하든지 어떤 불법 업체에서 이렇게 다운받아서 진단을 해야 되는 그런 참 사설업체들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서비스 센터는 다 교환시키고 부품 팔아먹고 공임도 많이 받고, 고객들은 모릅니다. 지금 진짜 환장하겠어요. 그리고 뭐 어드바이저라고 하면 쌍방가실이면 이런저런 얘기를 해줘야지. 과실이 나오고 할증이 되고 이런 건 얘기를 먼저 해줘야지. 고객들한테 무조건 수리를 하래. 이게 또 무조건 교환하래.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게 뭡니까? 제발 서비스 센터를 좋아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장점도 있습니다. 뭐 뒤엔다가 많이 찌그러졌다거나 엄청 많은 사고난 수리는 사실 정비가 저희보다 좋은 게 많을 거예요. 왜냐면 거기는 벤츠만 벤츠, 현대면 현대, 거기만 전문으로 하니까. 하지만 얄팍한 그냥 자차 수리, 한쪽 전체 긁고 앞에 판넬 교환하고 뒤엔다 교환하고 한판 간단하게 하는 수리, 사실 사고차 수리가, 큰 사고차 수리가 아니면 일반 사설 공업사도 전혀 뒤지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단 양심적인 사람이 아니다, 양심적이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제가 최근에 뭐 또 연락을 받습니다. 딴 데서 수리를 잘못해가지고 저한테 막 좀 수리를 해달라 하시는 분들이 있고, 물어봤는데 판금을 하게 되면 그냥 스포트질 해갖고 하는데 그냥 막 구멍을 뚫어요. 구멍을 뚫어가지고 구멍을 그냥 퍼트로 대충 몇 까놓고, 부득이하게 구멍을 뚫는 경우는 있겠지만 그냥 무조건 구멍을 뚫어서 판금하시는 분도 있어요. 우리는 구멍으로 뚫어서 판금을 뭐 일절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 진짜 판금 안 되는 부득이한 경우 말고는 판금을 하더라도 구멍을 뚫지 않고, 여기 구멍 없잖아요. 구멍 없이 깨끗하게 해가지고 퍼트를 얇게만 발라서 꺼내는 게 맞는데, 들어갔다고 첫발에 구멍 뚫어서 그냥 피스로 당겨내는 거예요. 그럼 구멍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 많이 생긴 구멍으로 퍼티를 채워서 하다 보게 되면 무조건 나중에 AS 생깁니다. 사실 서비스 센터도 욕을 많이 하지만 일반적인 사설 공업사에서도 작업을 깨끗하게 안 하고 좋은 재료 안 쓰고 이런 곳은 사실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조건 서비스 센터를 가야 된다는 선입견이 생길 수 있어요. 이해합니다. 그렇게 작업을 조금 양심적으로 하지 않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먹고 산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유튜브에도 이렇게 영상을 올리고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후환이 들었기 때문에 깨끗하게 하려고 하고, 방청 작업도 진짜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하려고 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 눈앞에 있는 이 조그만 거 가지고 돈 벌려고 안 합니다. 실무동비 오신 분들은 아실 건데, 저는 수리를 최대한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늦게 하라고 합니다. 근데 공장에는 이렇게 항상 차가 넘쳐납니다. 왜 그러냐? 사람들이 아니까요. 딴 데 가면 눈꽃만한 거 가지고 하라 그래. 무조건 할 수 있대. 그래놓고 다 조져놔. AS라고. 저는 하지 말라고 하고요. 맞다고 생각되면 하라고 하지. 고객님 입장에서 생각하라고 하지. 정비공장 입장에서 사실 장사를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고 일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내 자랑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좋은 게, 제가 정비공장으로만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저는 뭐 재테크도 많이 해서 정비공장 수익보다 재테크 수익이 더 많을 때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비공장에 목숨 걸지 않게 돈에 목숨 걸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 정비공장 하다 보면 뿌듯한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이 수리 잘 됐다고 감사해주고, 치킨 싸주고, 커피 싸주고, 차가 이쁘게 수리되고 싸게 수리하고 그러니까 그걸 좋아해 주신 모습을 보면 뿌듯합니다. 그리고 제 유튜브, 인스타, 블로그 하는 것도 사실 재밌어서 해요. 일이 재밌어서 합니다. 근데 일을 재밌게 하다 보니까 돈이 따라오고, 재테크에서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정비공장에서는 사실 목숨 걸어서 많이 안 벌어도 돼. 그래서 그냥 하지 말라고 하고, 그리고 직원들한테도 보너스 좀 많이 주고, 좀 많이 쉬고, 남들보다. 부처님 오신 날에도 뭐 안 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나는 쉬었어요. 빨간은 웬만하면 쉬려고 합니다. 1등으로 먼저. 뭐 아무튼 그런 것들이 쌓여서 정비공장이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비스 센터 열받았고 말이 많았네. 예전 아까 구멍 뚫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었어요. 사설 공장에서 구멍을 뚫어서 판금한다. 이거는 지금 BMW 6 시리즈인데요. 이게 철판이 아니고 알루미늄입니다. 철판이면 사실 이 스포트기라는 걸 이용해서 그냥 잘 당겨져요. 근데 알루미늄은 이런 스포트기가 안 먹습니다. 그래서 특수 판금을 해야 되는데, 보통 그래서 이제 구멍 뚫어서 용접하는 경우도 있고, 용접을 해서 당겨내는 방법도 있는데요. 알루미늄 용접해서. 근데 지금 저희는 최대한 구멍을 안 뚫는 방식으로 해서 안에 드립을 떼가지고 안에서 밀어내는 판금을 최대한 합니다. 구멍 안 뚫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대한 차에 손상 없는 방법으로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BMW 이 6 시리즈의 수리 비용은, 여기 디웬다 좀 많이 찌그러지고요, 사이드 스텝도 좀 깨졌습니다. 그때가 좀 깨졌어요.
문짝도 알루미늄 바디인데 좀 많이 찌그러졌었고요. 그래도 디엔다가 이렇게 좀 라인이 무너져가지고 센터 가면 교환하라고 할 확률이 한 70-80% 이상입니다. 이거 저희 공장에서 수리하면요 200만 원 이하로 합니다. 서비스센터 가면요 이거 수리비 디엔다 교환, 뒷문 교환, 사이드스톱 교환 다 교환입니다. 완전 사고차가 되고 부품값만 해도 한 400만 원 정도, 50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고요. 공임은 또 한 300-400. 이거 다 교환하면 서비스센터 가면 1000만 원 가까이 나옵니다. 서비스센터에서 가서 수리할 겁니까? 그리고 완전 사고차 돼요. 차값 한 500만 원 떨어집니다. 이거 판금하면 사고차도 전혀 아니고 사고차 기록이 남지도 않고요. 판금도 깨끗하게 하면 나중에 AS도 발생 안 해요. 서비스센터 갈 겁니까? 일단 딴 건 모르겠습니다. 서비스센터하고 일반 공업사하고 비교는 좀 제발 해보십시오. 여느 공장 가면 구멍 뚫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감이 없는 공장들이 있어요. 저도 사실 한 번씩 구멍 뚫을 때가 있는데 죄책감을 느끼면서 용접을 하고 방천작업을 더 신경 씁니다. 이런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철판은 판금하면 돼요. 알루미늄일 때는 구멍을 뚫을 수도 있는데 최대한 구멍을 안 뚫는 게 좋습니다. 철판은 정말 진짜 구멍 뚫을 이유가 한 1%도 안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구멍 안 뚫고 깨끗하게 수리할 수 있는 공장에서 사설 업체에서 수리를 해야 우리도 서비스센터를 욕할 수 있는 겁니다. 서비스센터 욕할 만큼 잘 하려고 이렇게 용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적으로 하는 거고요. 영상을 또 이어가게 생겼습니다. 여기 지금 뒷도어하고 디엔다 판금을 끝냈습니다. BMW 6인데요 6 시리즈인데 이렇게 좀 보면 구멍 하나 뚫는 거 없이 안쪽에서 판금 다 해서 이렇게 그라인드질해서 판금했습니다. 디엔다도 타는 적 없이 최대한 깨끗하게 판금했습니다. 이렇게 판금을 완료하고요. 이제 외형복원을 하는 겁니다. 사이드 스텝도 탈거하고 그냥 이렇게 브라켓만 바꾸면 됩니다. 생각보다 이렇게 간단한 수리인데 서비스센터에서는 1000만 원을 들여서 다 교환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비스센터를 조금 얘기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중간에 변동사항이 생겼습니다. 요게 이제 수리가 할 건데 보험이 결정이 났다고 합니다. 9대1로 결정이 났다고 합니다. 차주님 가실 90%, 상대방 10%. 상대방 수리비가 대충 50만 원, 100만 원 사이 나온대요. 그러면은 보험 할증 기준이 200만 원이니까요.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이 차는 수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으로 해서 100만 원, 150만 원만 수리를 하면 차주님 보험료가 조금 덜 올라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서비스센터의 어드바이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그냥 일반 조그만 공장이다 보니까 뭐 10명밖에 없는 10명밖에 없는 공장이다 보니까 제가 사장도 하면서 뭐 어드바이저도 하면서 다 합니다. 다 일을 다 할 줄 알고요. 그래서 차주님한테 맞게끔 요 차는 90% 결정이 났고 200만 원 이하에서 최대한 수리를 하는 걸로 결정을 지었습니다. 서비스센터에서는 부부값이 150만 원 넘게 나왔고요. 공임이 150만 원에서 300만 원 수리 견적을 낸 겁니다. 만약에 9대1로 결정이 났으면 서비스센터에서 수리를 했으면 270만 원 넘어가서 보험료 할증이 됐을 겁니다. 수리는 그렇다고 해서 큰 차이가 나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더 안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칠판을 설명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공대포에서 오늘은 아빠랑 놀이터에 나왔어요. 오늘 무슨 요일이에요? 일요일. 아빠랑 노니까 좋아요? 네. 더원이 얼굴 처음 나오네. 아이고 이뻐라. 우리 딸이 유튜브에 나오고 싶답니다. 자기 얼굴 나오고 싶다고 해서 나왔습니다. 드디어. 우리 딸 귀엽죠? 저랑 많이 닮았습니다. 어쩝니까? 많이 귀엽고요. 내 딸 오늘 놀이터에서 놀다가 구독자님 만났습니다. 같은 아파트 입주민인데 봉 대표님 아니시냐고 하면서 악수까지 정해주셔가지고 딸님도 옆에 있는데 연예인 된 기분이었습니다.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뭐 아무쪼록 책임감 가지고 더 열심히 영상을 찍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늘이라는 친구가 또 매번 제 영상 보면서 알림 설정해 놓고 좋아요를 매일 빨리 누른대요. 내 손고 다니는 친구인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제 유튜브 봐주는 친구들도 좋아요 누르는 친구들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 오늘 부동산 얘기 한번 해볼게요. 부산 경남 양산 쪽으로만 얘기해 볼게요. 오늘은 부산의 해운대 자동신도시부터해서 해수동남 이런 대장 아파트들이 다시 천장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대장 아파트들이 신고가를 쓰면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거래가 좀 정체되었었는데 이게 다시 상승 분위기로 반전되었습니다. 그러면 무슨 효과가 있냐? 밑에 겉에 또 따라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집 마련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라이트하우스 뭐 김종갑 쇼킹부동산 믿고 금리가 올라갈 거라서 폭락할 거라고 믿으셨던 분들 또 다시 날아갑니다. 미루지 말고 자기한테 맞는 집 사시고요. 그리고 창원이 조정지역이 묶이고 부산이 많이 올랐는데 그 옆에 있는 양산, 김해, 마산 이런 지역들이 풍선 효과로 인해서 또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양산, 마산, 김해 사시는 분들, 무주택자분들도 집을 형편에 맞게끔 잘 고르셔서 사시길 바라고요. 꼭 자기 주위의 아파트, 자기가 사는 동네
그 지역의 대장 아파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꼭 확인하면서 내 집 마련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투자도 여기에 공식에 넣으면 똑같습니다. 지금은 적폐 세력이라고 하니까, 임대 사업자들은 다 적폐 세력이라고 하니까 투자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정은미 TV의 봉 대표였습니다. 끝.